문제의 사모펀드, 바로 힐하우스입니다. 힐하우스는 형식적으로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 사모펀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엄연히 중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국계 사모펀드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적 논쟁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펀드가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운영해 왔는가입니다. 힐하우스는 돈만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전형적인 재무적 투자자와는 다릅니다. 인수 이후 자사의 전문 경영진들을 통해 경영에 깊이 개입하는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인수한 일부 기업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뒤따랐고 동시에 기업 이익에 비해 과도하다고 평가받는 배당이 이루어지며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본을 이용해 기업 지배 구조를 재편하고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이지스 자산운용입니다. 힐하우스가 인수하려는 대상이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지스는 한국 최대의 부동산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이지스를 단순히 빌딩을 사고 임대료를 받는 대규모 임대 사업자로 이해하면 이 사태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지스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형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에 다수 관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 구조를 설계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어떤 기업이 어떤 조건으로 입주할지까지 설계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제 4차 산업시대라는 현재의 시선에서 단순한 통신 인프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명백히 전략 자산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 클라우드 기업들이 입주하여 국민들의 통신, 금융, 쇼핑, 업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가는 공간입니다. 사실상 국가의 두뇌와 혈관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지스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관련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ESS는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전력을 저장했다가 공급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핵심 설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이지스는 전력 수급과 가격 결정 구조와도 연결된 에너지 인프라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지스는 부동산 운용사 이상의 전략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들은 데이터, 에너지, 물류, 그리고 연기금 자금이 한데 얽혀있는 인프라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즉 이번 이지스 매각 사건은 늘 있어왔던 기업 간의 인수 합병 수순이 아닌 한국의 미래와 데이터 주권이 걸린 사안인 것입니다. 이번 매각에 나선 쪽은 이지스 창업주인 고 김대영 회장의 부인과 기존 재무적 투자자들입니다. 매각 대상은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대주주 지분입니다. 인수 후보로는 국내 보험사인 흥국생명과 한화생명,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고 있는 힐하우스가 참여했습니다. 본 입찰 당시에는 흥국생명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 호가 방식으로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힐하우스가 약 1조 원까지 가격을 올리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국생명 측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룰이 바뀌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국내 자본이 아닌 중국계 자본을 의도적으로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계 사모펀드가 이지스를 인수할 경우 무엇이 문제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정보 리스크입니다. 부산 신항의 양곡부두는 한국의 곡물 수입과 저장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입니다. 이지스는 이 사업의 자금 제공자로 깊게 관여해왔고 사업 구조와 담보 조건, 계약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주체입니다. 우려는 중국 자본이 시설을 소유하느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인프라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어느 지점이 취약하며 가격을 어디서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국계 자본의 판단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운영사와 통신사, 클라우드 기업이 보안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부동산 운영사는 어떤 기업이 입주해 있는지, 임대 조건은 어떤지, 전력과 냉각 설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 민감한 정보를 계약과 실사를 통해 폭넓게 접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가 중국계 지배주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ESS 사업을 통해 축적되는 정보의 민감성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언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지, 어떤 지역이 전력망에 취약한지, 입찰 가격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같은 핵심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런 정보가 중국계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회사 내부에 쌓인다는 점 자체가 위험 요소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연금과 공적 자금입니다. 이지스가 운영하는 펀드에는 국민연금과 각종 공제회, 연기금 자금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어떤 연기금이 어떤 자산에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 회사 시스템에 축적돼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부 통제가 흔들리거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이는 한국 공적 자금의 투자 성향과 재무 상태까지 중국으로 노출되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직원이 연루된 쿠팡 내부 데이터 유출 사건을 겪은 직후라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이 아니라 지배주주 단계에서 중국계 자본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측면에서의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1위 부동산 운용사의 운영 방향이 장기 안정 중심에서 단기 수익 극대화나 빠른 회수 중심으로 바뀔 경우 상업용 인프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대규모 매입이나 매각이 집중되면 가격과 수급 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고배당 논란 이력을 고려하면 연기금 자금 위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배당 전략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인수를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입니다. 자본 건전성, 재무 구조, 사회적 신용, 과거 법 위반 이력, 그리고 해당 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금 출처에 중국 국유 성격의 자본이 포함되어 있는지, 과거 경영 방식이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지, 전략 인프라 정보에 대한 위험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설령 금융위가 법적으로 인수를 막지 않더라도 또 하나의 변수는 자금을 맡긴 쪽의 선택입니다. 국민연금과 공제회 같은 주요 투자자들이 중국계 지배주주 아래에서는 자금을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제로 자금을 회수한다면 이지스의 기업 가치와 이번 거래의 실익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연금이 자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는 제도적 공백입니다. 한국에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처럼 외국인 투자 가운데 국가 안보와 연결된 거래를 별도로 종합 심사하는 체계가 사실상 없습니다. 일부 개별 규제는 존재하지만 부동산 운용사처럼 인프라와 정보에 간접적으로 깊게 얽힌 주체를 안보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장치는 매우 약한 편입니다. 이번 이지스 매각 논란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펀드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근간을 중국계 자본이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중국 자본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항만 물류, 연기금 자금 운용 구조까지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계 자본에 의해 한번 지배구조가 형성되고 나면 처음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지스 인수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최종적으로 완료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힐하우스에 관한 TMI입니다. 힐하우스가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은 예일대학교의 기금입니다. 힐하우스 설립자 레이 장은 예일대 경영대학원 출신으로 학업과 커리어 초기부터 예일대 기금 운용 네트워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힐하우스 설립 초기 예일대 기금은 이 펀드의 핵심적인 초기 출자자, 즉 앵커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새로 출범한 운용사에 신뢰를 부여하고 다른 기관 자금이 뒤따라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결과 힐하우스는 출범 단계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대규모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고 단기간에 중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일대 기금의 존재는 힐하우스의 일종의 신뢰 보증처럼 작용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기 투자 기관으로 평가받는 예일대 기금이 초기부터 자금을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힐하우스의 운영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 각인시킨 셈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텐센트처럼 힐하우스 역시 중국 기업의 외피를 쓴 국제 유대 자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힐하우스를 이지스 운용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매각 주관사 역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